KTN 한국 TV 뉴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대표님과 세종 정가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김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 진짜 총선이 120일 네, 남았다고요. 스타트 라인에 서서 네. 지금 120일 앞두고 네. 예비 후보들이 지금 줄을 딱 서서 1차 네. 경선까지 네. 달려갈 준비를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네. 정말 이 충청도권 특히 이제 세종, 이 핫한 세종이 궁금합니다. 몇 분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나요? 현재 예상 인원은 생각보다 네.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을구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갑구도 네. 제가 이제 어제 선관위 갔다 왔는데 한 네. 4분 정도가 아. 예비 후보 그 등록을 위해서 문의를 네.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재현 대표님은 언제쯤 등판을 하시는? 저는 이제 이미 출판 기념일을 통해서 네네. 선전포고는 됐다고 네, 보고요. 알렸죠. 예, 또 숫자적으로도 네. 뭐 800여 명이 왔다가 200여 분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책만 한 가지 사가지고 돌아가시고 네네. 600분 정도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저는 이미 그것으로 뭐 세종 시민들의 민심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세종에 정말 이 120일을 잘 치러야 될 텐데요. 네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고무적인 건 지난주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월요일날 발표됐잖아요. 네. 예, 전국에 비해서 충청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3%가 높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확한 수치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찾으셔야 되겠지만 거의 이 45%가 국민의힘 지지고 32%가 네. 민주당 지지라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충청 세종권이 의외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충청이 거의 바로미터잖아요, 총선에. 그리고 이제 정통한 소식 등하면 네. 우리 이제 당 정책 연구소라고 있는 세종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세종 충청 지역이 민주당보다 2군데가 다 네. 우세하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중앙당에서 실기를 하거나 네. 지도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이렇지 않으면 네. 이 지지율은 계속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슈. 네, 저도 그래슈. 충청도인데 요즘에 소년시대라고 쿠팡플레이에서 아주 이 충청도 부여 백제 뭐 이거를 하는 청년들 저도 잠시 재밌죠. 잠시 그 이제 본 프로는 못 봤고 네네. 못 봤고 요약 그냥 요약 프로 네. 이런 걸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그 캐릭터가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기본적으로 충청도에 피가 흐르시는 거고 저도 충청도인데 이 유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냥 대쇼 이러면서 그 유머가 이번에 좀 총선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충청도 표가 네.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라 그래요. 아, 왜 그래 왔던 거죠? 예, 늘 그래 왔어요. 이쪽 표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말 그대로 집권당이 바뀔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이 우리 충청도요. 그랬슈. 귀여워.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 대망론이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부여 출신이시잖아요. 네. 부여 출신이시고 정말 친정 고향과 같은 곳에 오셔서 정말 힘도 많이 받아가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 지도자급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영남에 몰려 있어요. 영남에 몰려 있고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서울에서 6석이 우세하다. 우세하다는 얘기는 이제 월등하다는 얘기고 박빙을 이루는 곳이 또 20곳이에요. 네. 그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몰라. 바보들이야. 진짜. 박빙을 이루는 그쵸. 20군데는 네. 말 그대로 민심이 앞으로 120일 동안 어떻게 요동칠지도 모르고요. 제가 어제도 부정선거 방지대 송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천운이 올지 모릅니다. 천운이 올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준석하고 낙석 연대. 야, 떨어집니다. 이랬으면요 민주당이 2개가 돼요. 그쵸. 민주당이 2개가 돼요. 이낙연은 힘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낙연이 만드는 당은 비례대표당을 지향하지는 않거든요. 네. 즉 본인들도 20석 이상을 지금 땡겨올라 그래요. 이 현역 의원 20명을 데리고 오면 말 그대로 원내 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내 대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례대표뿐 아니라 전국을 석권하는 후보자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세종시에서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에서 당에서 한 명 다 낼 거라고 봐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재 세종시에서 갑과 을에 현 의원을 제끼고 나오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6명 있어요. 아, 젊은 친구만요? 또 나이 드신 서금택 의원도 또 나온다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세종시에?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 현수막을 좀 떼려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거꾸로 서금택 의원과 조모 박사님은 더 많이 붙여놨어요. 아, 지금 오늘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선거법 위반되면 좀 안 좋으실 텐데. 경고니까 뭐 경고니까 네. 뭐 경고니까 오늘 내일 떼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강준현, 홍성국 의원은 당연직으로 나오고 싶겠죠. 네. 근데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가 공천을 안 주면 이낙연한테 붙어서 공천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쟁이네요. 본인들은 출마하겠다. 무소속보다는 낫잖아요. 분명히 나온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의힘만 단일화만 되면 이번 게임은 어떻게 보면 부정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 이낙연 화이팅.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두 분 화이팅. 열심히 하셔서 정말 위기에 처한 네. 대한민국을 네. 구원하는 마음으로 네. 당을 만드시고 전국에 후보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준석이는 자기 이제 색깔 맞는 데를 찾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자기 거죠. 집을 예, 잘 예, 찾은 것 예. 같아요. 노무현 장학금 그리고 받고 아마 그때부터. 금태섭이도 류호정이랑 붙었으니까 네. 아마 또 연대할 겁니다. 연대하고 또 지난번에 양향자 아유, 그 팀들이 없어요. 이분도 이낙연에게 붙을 네. 거예요. 그래 되면 분명히 비명계 중심으로 네. 한 지금이 한 167석이잖아요. 네. 그중에 한 80석은 네. 당이 생길 것이다. 그럼 분명히 전국에 후보를 낼 것이다. 네. 후보를 또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천은 장사가 되거든요. 예, 공천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총선에서 자기 당을 만들어서 색깔을 못 발휘하면 이재명을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대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그늘 밑에서는 절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약화시키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쪽으로 네. 참모들이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네. 분명히 세동에도 2명의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 의원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붙으면 세종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재도 네. 아까 말씀 12%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명 후보가 나오잖아요. 자, 부정선거는 10%를 옮기는 작전이에요. 10%를 옮기면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기지만 13%니까 이기지만 만약에 표가 나눠지면 30% 정도 이기게 되죠. 저희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세종에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준석은요, 지가 생각할 때 자기가 당을 쪼개서 나가면 젊은 우리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났어요. 자기를 따라 나갈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먹히잖아요. 낙성만 아예 됐어요. 안 네. 먹혀요. 근데 약간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세요? 예, 그런 거 모르겠는데.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말이 안 되는 상품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상품이에요. 네. 이낙연과 이준석의 만남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아무도 안 사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저쪽에서 말하는 수박 비슷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상품성이 없다. 지금 그냥 야합이죠. 정치는 뭡니까? 자기네들 신념의 결살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신념들이 없어요. 다 왜 뺐지만. 신념이 없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네. 신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열정을 내고 싸우게 되고 목숨을 걸게 되는 이유는 네. 내가 지향하는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면요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고 네. 저쪽에서는 자유를 뺏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죠. 영원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싶은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 입장에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을 할 때는 신념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념이 없으면 신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기 유리한 대로 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네. 지금처럼 이준석을
정말 네. 돌로 여기고 네. 가차없이 네. 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준석하고 이현주가 또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이현주가 아유. 약간 나를 이제 죽였어요. 지난번만 네. 해도 막 나를 세워서 온갖 소리를 다 하더니 무슨 자기 판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땐 러버콜을 받았는지 약간 발톱을 숨겼어요. 오히려 이준석이 발톱을 숨겼고 이현주는 계속 저 좌파 방송에 나가서 계속 윤석열 정부를 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부를 때는 우파 패널로 불러주니까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진짜 빨리 정리들 해야 정리를 되는데 네, 우리 어쨌든 김신혜 앵커가 정말 본 방송에 나가서 아이고. 제대로 된 네. 방송 해주기를 바라고 네. 또 김신혜 앵커가 가면 또 저를 또 추천해서 저도 한번 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종 정가 소식 정말 세종시가 이제 다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120일 정말 이 세종 정가 소식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KTN 한국TV 뉴스 세종 정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